안녕하세요. 기초 프로그래밍 스터디 1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촬영이 아마 마지막 촬영이길 저는 바라고 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번 주차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서 OT 영상에서 네 문제를 연습에 올렸었는데, 그 문제들을 한번 다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이죠. 그룹에 여기 들어왔으면은 연습에 제가 문제를 올려놨어요. 네, 이렇게 어제보다 많이 풀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다들 풀어주셨는데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헬로월드는 쉽게 푸셨을 거예요. 헬로월드 저번에 소스코드도 다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거를 제출만 하면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날짜입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주어진 형식대로 오늘 날짜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고요. 오늘 2020년 3월 22일이니까 이렇게 2020-03-22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여기 프린트문 안에 원하는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03 이렇게 적어주고 run 잘 되죠? 이거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끝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등록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자신이 맞은 문제의 수,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시일 뿐이고 자기가 맞은 문제의 수, 자기 아이디를 출력하면 돼요. 자, 자신이 맞은 문제의 수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여기 자기 아이디 있잖아요. 이거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맞은 문제라고 뜨고 자신이 맞은 문제 수가 떠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87문제를 맞았다고 뜨네요.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는 맞은 문제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줄에는 맞은 문제를 출력을 하고 두 번째는 아이디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run 잘 되죠. 이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꼭 언어를 파이썬 3으로 바꾸고 제출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거에서 혹시 좀 실수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바꾸고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맞았습니다가 뜨는데 이제 우리가 꾸준히 파이썬을 사용할 거니까 이 언어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설정 있죠?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언어 설정이라고 있는데 클릭하면 여기 언어들이 쭉 떠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3이라는 언어를 메인으로 하면 기본 언어가 되죠.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저장을 누르면 적용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간단해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강한 친구 대한육군이라는 거를 두 줄에 걸쳐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해보고 잘 되면은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OT 때 내드렸던 네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다룰 내용은 자료형이랑 연산자 그리고 입출력에 대해 다룰 건데 이렇게 순서대로 볼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출력에 관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물론 뭐 제가 아무 설명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출력이 된다 정도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프린트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적어서 출력해봤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료형이랑 연산 할 때도 이거는 지금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프린트라고 적은 다음에 이게 프린트 함수라는 건데 이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은 출력을 해줘요. 네, 다시 자세한 건 뒤에서 보고요. 일단 자료형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료형이라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컴퓨터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종류는 엄청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하나씩 보면은 숫자형이라고 해서 정수형, 실수형, 그리고 복소수 이렇게 있고 논리 자료형이라 해가지고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이런 게 있고 문자열이라고 해서 뭐 영어 문장, 헬로 월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뭐 셋 같은 이제 자료 구조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지금 살펴볼 내용은 이제 숫자형들이랑 논리 자료형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정수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정수를 말하는 거 맞아요. 뭐 숫자 20이라든지 마이너스 3, 뭐 0이라든지 이런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정수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실수형도 똑같겠죠? 실수형도 7.3 마이너스 2.1 뭐 이런 거 3.14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복소수도 뭐 2 플러스 3i 이런 복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인데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있구나만 하고 혹시 뭐 수업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알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논리 자료형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참과 거짓을 저장하는 자료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거짓은 false 그리고 true 이 두 가지 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ON이다, OFF다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체크가 ON 되어 있다,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한번 이미 맨 처음에 했던 거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대표적인 문자열이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것들은 이제 문자열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이제 혹시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면 뭐 0과 1만 저장할 수 있다 라는 말 들어봤죠? 뭐 여러가지 뭐 해킹에 관련된 뭐 사진이나 그런 걸 보면 0101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나 네, 컴퓨터는 이런 자료형들을 내부적으로 0과 1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들을 바로 저장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참과 거짓 이런 것도 실제로는 false는 0, true는 1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뭐 얘 실수형 같은 경우도 따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배울 거고요, 나중에. 뭐 정수형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이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데, 문자열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은 구글에다가 아스키 코드라고 치면은 내용이 쭉 나와요.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저장이 되는 건데, 물론 규칙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는 아스키 코드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죠. 뭐 우리가 알고 싶은 문자가 이렇게 쭉 색칠을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대문자 H가 컴퓨터가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고 싶다. 근데 얘는 숫자 72로 치환해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또 얘를 이진법으로 변환해서 저장하긴 하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헬로우 같은 경우는 72, 101, 그리고 108, 108, 111 이렇게 저장을 하면 헬로우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컴퓨터가 저장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지금 당장은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조금 알려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코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인코딩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얘네들을 한번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나콘다에서 같이 깔렸던 거 중에 주피터 노트북 말고 스파이더라고 된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크게 창이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왼쪽에 커다란 거 하나, 오른쪽에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자, 여기 왼쪽에 커다란 창은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쳐서 치는 공간이고, 여기 친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 콘솔 창에 이게 결과가 뜨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코드를 치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 이제 나오겠죠. 자, 그 전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아니 두 가지 다 같은 건데, 주석이라는 친구인데, 주석이란 게 뭐냐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우리가 일단에 편집점, 네, 이제 우리가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해볼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하나 먼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프린트에서 헬로월드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출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위에다가 주석이란 걸 달 수가 있어요. 주석이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지금은 한 줄이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몇십 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줄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 내가 작성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내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자,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붙여놓고 싶은 건데, 이제 샵이라고 이제 쓰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주석을 작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성된 주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잘 사용하면 되고요. 잘 설명된 코드일수록 좋은 코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석을 이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방금 했던 샵을 쓰고 뒤에 이렇게 할 말을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이 한 줄만 적용이 돼요. 그 뒤에 줄에 적용을 하면은 다시 코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을 작성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3개씩 붙여가지고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닫기 전까지 다 주석 처리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석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네, 자료형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형이 있었고, 우리는 정수, 실수, 소수, 그리고 논리, 문자열,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근데 복소수는 일단 빼고 이렇게 4가지만 볼게요. 근데 이 자료형을 이제 컴퓨터가 사용을 할 수가, 파이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저장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익숙한 걸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메이플 스토리 한 번쯤은 해보셨죠? 이런 식으로 스탯 창이 있는데, 이제 게임 내에서 우리가 인기도 이런 것도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고, 체력 뭐 이런 것들 다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죠. 얘네들을 다 변수라고 해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변수인데, 모든 변수는 이제 자료형을 가지고 있고 그 자료형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파이썬은 변수를 이제 만들 때 변수의 이름만 지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만 말하면은 거기에 알맞은 자료형을 이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 뭐 레벨이 이제 20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서 레벨은 정수형을 가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게 무슨 형태인지 표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레벨이란 건 정수 20을 지금 저장하게 했고, 실수 파이 3.14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돼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변수를 만들 때는 왼쪽에는 변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등호를 쓰고 오른쪽에는 저장할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다가 저장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논리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논리형은 뭐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false 이렇게 쳐주면은 체크는 논리형으로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문자 f를 사용해주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안 되니까 무조건 대문자 true도 처음에 t를 이제 대문자로 사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자열 id는 아닌데 닉네임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문자열이 되겠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네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출력은 print라는 걸 해서 사용했었죠. 얘는 이제 print 함수로 하는 건데, 이 가로 안에 이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은 출력을 해줬어요. 아까 이 따옴표로 감싸진 거는 다 문자열이라고 했는데, 아까 문자열을 이제 직접 넣어서 출력을 해도 되고, 여기에 뭐 숫자 35 이런 걸 직접 넣어도 출력이 잘 되죠. 3.14 이런 식으로 넣어도 출력이 잘 되고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직접 넣을 것뿐만 아니라 변수를 활용해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레벨을 저장을 해놨는데 우리가 레벨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레벨을 출력하면 되겠죠. 레벨은 20이었으니까 자동으로 치환이 돼가지고 20이 출력이 됩니다. 다른 것들 타입 되고요. 체크 false라고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닉네임까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료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애들은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뭐 덧셈, 뺄셈, 곱셈, 제곱, 나눗셈, 목,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제 컴퓨터도 똑같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제곱, 그다음 나눗셈, 나눴을 때 목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숫자형 정수나 뭐 실수 같은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 다 잘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또 일부 뭐 더하거나 곱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에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자열을 이제 더하거나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을 표에 있는 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이제 우선순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을 배우고 나중에 곱셈이랑 나눗셈을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덧셈이랑 곱셈 이런 게 다 섞여 있을 경우에는 곱셈이랑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해라 라고 했을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많은 연산자들인데, 이제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할지 정리해 놓은 표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덧셈 뺄셈보다 곱셈이랑 나눗셈이 더 먼저 하죠.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먼저 하는 건데, 그리고 제곱 같은 경우는 더 먼저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괄호를 묶어주면은 괄호를 묶은 것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나머지는 크게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리즘 하다 보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뭐 논리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아마 입부문 포문하면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덧셈, 뺄셈, 곱셈, 제곱 이런 친구들을 한번 사용하러 가볼게요. 네,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여기 변수 레벨이란 거에 데이터 정수형 20을 저장하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20에다가 10을 더한 값을 저장하라 가 되는 건데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레벨을 출력해 본다. 30 잘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이 줄 번호가 있죠. 줄 번호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벨이 지금 30으로 하고 출력을 했죠. 근데 레벨을 원래 기존의 레벨 값에다가 20을 더 더해 볼게요. 오른쪽에 거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레벨 값은 미리 계산되어 있는 30이고요. 여기는 이 30에다 이제 20을 더했으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이 50이 됩니다. 자, 50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50이 잘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출력하는 부분에서 직접 뺄 수도 있어요. 50에다가 10을 빼면 40. 또 그냥 숫자 끼리도 더하고 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레벨의 세제곱 값을 구하시오. 출력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50의 세제곱이니까 네, 12만 5천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도 잘 되고. 자, 이번에 실수에 한번 해볼게요. 실수가 아까 파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파이를 3배 한번 해볼게요. 9.42로 출력이 되네요. 여기다가 덧셈을 해보면 덧셈도 잘 출력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죠. 3.14에다가 3을 더했는데 6.14가 아니라 6.140000 하고 나중에 1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게 이만큼 오차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이 오차가 왜 생기는지는 이제 컴퓨터가 실수로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실수를 저장할 때 아주 작은 수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많은 양의 실수를 더하다 보면 이 오차들도 더해져서 값이 커지겠죠. 이제 그런 걸 나중에 고려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일단은 이런 오차 값이 생길 수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체크 값이 원래 false였는데 거기다가 false 값을 더하니까 0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였냐면 아까 전에
false는 0으로 true는 1로 계산을 한다 했는데 그럼 false가 0이겠죠. 0에다가 0을 더한 거니까 0이 출력이 됐고 이번에 얘를 true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에다가 0을 더한 거니까 1이 출력이 돼요. 여기다가 true를 더하면은 2가 출력이 되겠죠. 이제 컴퓨터는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열 한번 볼게요. 문자열 제 닉네임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아까 보면은 닉네임이 아니라 문자열을 더하거나 곱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톨레롬이라는 이제 이 문자열에다가 3을 더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네, 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은 이 닉네임이라는 거는 문자열이고 얘는 3이란 정수죠. 문자열이랑 정수랑은 더할 수가 없고요.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 친구가 쓰는 닉네임인데 팬토미노라는 거를 이제 제 닉네임 뒤에다가 붙여서 더한다 하면은 이렇게 길게 문자열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한다는 거는 뒤에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곱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닉네임을 뭐 4번 곱한다. 이미 예상하신 분도 있겠지만 더하는 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연속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뭐 100번 곱하면은 100번 출력이 되겠죠. 물론 놔두는 거 안 돼요. 자, 이렇게 연산자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 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맞게 사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파이썬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벨에 타입을 출력하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레벨은 지금 정수형이었죠. 정수형은 인티저의 분말이라서 int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거든요. 다음으로 실수형 한번 볼게요. 자, 실수형은 플롯이라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논리는 불리언에서 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닉네임은 문자열은 스트링에서 str이라고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어떤 거로 이제 저장을 해놨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산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출력하는 법은 많이 써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프린트라고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요 안에다가 변수명을 넣든지 아니면 뭐 문자 열을 그대로 넣든지 아니면 뭐 정수나 실수를 그대로 넣으면 되고 이 안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연산자를 사용해도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입력이에요. 입력은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원래 함수는 수학에서 배운 거는 이런 거잖아요. fx는 뭐 2x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넣으면은 y는 뭐 9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함수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합수도 이제 인자를 이제 넘겨줄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들 인자라고 부를 건데 인자를 이제 얘는 넘겨주면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함수고 반환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함수를 한번 제대로 알려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잡아놨었는데 그때 알려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인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리턴 값을 줄 수도 있는데 함수라는 거는 인풋은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여기 콘솔 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리턴 값을 주게 돼요. 그럼 리턴 값을 우리가 뭐 바로 이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인풋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안 끝났어요. 우리가 입력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 줄을 실행할 때 입력을 받아서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똑같이 바로 받은 다음에 출력을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바로 출력하진 않겠죠. 입력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계산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자주 사용하는 게 뭐 테스트 케이스라는 뭐 정수형 변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면 이제 입력을 받아서 받은 내용을 테스트 케이스에 저장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거를 바로 출력을 하는 뭐 철자가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용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입력 받아서 저장한 이 변수에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문자열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저는 숫자를 입력했는데 숫자가 정수형으로 인식이 안 되고 문자열로 인식을 한 다음에 지금 25235라는 문자열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종류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숫자를 입력 받을 거다 하면 이제 정수는 int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 int를 적어줘요. 그리고 괄호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형의 변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처음에 입력 받은 거는
문자열이지만 정수로 변환을 해서 넣어준다. 잘 변환됐는지 한번 볼까요? 35. 잘 변환이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잘 더해도 입력받은 수에다 20을 더하는 거죠. 지금은 35에다 20을 더하는 거니까 55 잘 출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처음에는 문자열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 형 변환을 하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형태의 이름을 적어주는 걸 다음에 그 괄호로 감싸서 주면 된다. 나중에 다시 이거를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건 조금 복잡한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풋을 받을 건데 받아봤더니 스트링 값이에요. 스트링 값을 정수로 변환해서 테스트 케이스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타입을 출력해보면 이제 int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 줄에서 그 int형인 숫자 테스트 케이스랑 정수 20이랑 더해서, 그럼 정수겠죠. 그거를 다시 문자열로 다시 변환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한 거예요. 무슨 이런 복잡한 게 있냐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예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온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겠죠. 필요할 때만 변환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형 변환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과 출력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다 배운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돼요. 오늘 올라갈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a 플러스 b라고 해서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에 a와 b를 더한 값을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백준의 이제 문제들을 보면 이제 예제 입력이라고 해서 인풋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예제 출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출력해야 될 값이 있는데, 뭐 아닌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들의 이제 데이터가 한 줄에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A와 B가 공백을 가지고 스페이스 바죠. 이렇게 한 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를 처음에는 1 스페이스 바 2라는 문자열로 잘 인식을 할 건데, 입력을 받자마자 정수로 바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바는 정수로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1 스페이스바 2는 정수로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뜨는 건데, 뭐 우리가 필요한 거는 1이랑 2라는 데이터니까 저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그 잘라드리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인풋으로 받으면은 스트링 값이라고 했죠. 네, 스트링 값을 뒤에 점을 붙이고 스플릿 자를 거예요. 그리고 또 가로를 적어줄 건데, 여기 안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자를지를 넣어주면 돼요. 이제 지금 문자열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잘라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1과 2.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1과 2가 잘려서 출력이 되죠. 개수 상관없이 뭐 1과 2, 3과 4, 5과 6 이렇게 하면 다 잘려서 잘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1과 2 그리고 3 and 4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전체 다 문자열이고 스페이스 바로만 자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세 가지로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린 것도 다 문자열이에요. 지금은 문자열을 자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다시 들어와서 숫자 2개가 주어진다라고 보장이 됐고, 그 이제 숫자를 잘라서 더해야 되죠. 네, 잘랐을 때 이걸 자른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테스트 케이스에 0, 테스트 케이스에 1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긴 처음엔 2개를 넣었었고, 두 번째는 6개, 세 번째는 3개 넣었죠. 근데 컴퓨터는 이제 숫자를 0부터 세기 때문에, 여기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 0과 1, 얘는 0, 1, 2, 3, 4, 5, 0, 1, 2라는 이제 인덱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랐을 때 첫 번째 거,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걸 이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1의 값을 뺀 0을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숫자 2개 중에 두 번째 걸 알고 싶다 그러면 1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되는지 볼게요. 1과 2 잘 됐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잘 보면은 문자열을 지금 자른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테스트 케이스하고 0번째랑 테스트 케이스 첫 번째랑 더하면은 더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1과 2가 붙어서 12처럼 보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형 변환을 해줘야겠죠. 문자열을 정수로, 문자열을 정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정수랑 정수랑 더한 거기 때문에 1과 2 하면은 제대로 더해져서 3이란 결과가 나오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3이랑 4, 7 잘 더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더한 값만 출력하면 되니까 나머지 출력하는 거는 지워주고 이 내용을 제출해 볼게요. 언어는 파이썬을 바꿔주고, 주석은 지워도 되는데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채점을 하고 채점이 100%까지 가면은 맞았습니다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마 제가 문제 선정을 아직 마무리는 안 했는데 올려드리는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을 거고요. 혹시 풀다가 질문이 생기면은 슬랙에 질문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